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동. 덕릉로를 따라 천천히 걷다 보면 불암산 자락 아래 다정하게 들어선 청암 3단지가 시야에 들어옵니다. 2000년대 초반에 지어진 이 단지는 지금도 중계동 내 실거주 수요가 많은 인기단지 중 하나로 꼽힙니다. 주변엔 중계초등학교, 제1중학교, 제영고등학교처럼 유명 학교들이 포진해 있어 학군 수요가 탄탄하죠. 4호선 상계역이 도보 7분 거리에 있어 교통도 나쁘지 않습니다. 바로 이곳,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짜리 한 세대가 2025년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물건이지만 그 안엔 1970년생 여성 김미자의 삶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미자는 충청북도 음성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논밭이 집 앞마당처럼 펼쳐진 시골 마을에서 여름이면 메뚜기를 잡고 겨울이면 집신을 말리며 자라난 사람입니다. 세 자매 중 셋째로 태어난 김미자는 어릴 때부터 똑똑하다는 소리를 들으며 컸습니다. 아버지는 인근 목공소에서 막일을 하셨고 어머니는 시내로 나가 시장 좌판에서 묵가나무를 팔며 생계를 이었습니다. 자녀가 셋이나 되니 교육은 늘 빠듯했고 그래서 맞이었던 언니 김유정은 중학교를 마치고 바로 서울로 올라가 기술을 배웠습니다. 막내는 집안일을 도왔고 김미자는 그 중간에서 그래도 대학은 가야지라는 말을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서울까지는 아니더라도 청주에 있는 사립대 경영학과에 진학한 김미자는 학비를 벌기 위해 주말마다 식당과 카페, 학원 보조 일을 병행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졸업장을 받아들고 서울로 올라왔을 때는 이미 IMF 이후였습니다. 수많은 회사가 구조조정에 들어가던 시기였고 경력 없는 지방대 출신이 끼어들 자리는 많지 않았습니다. 큰 회사를 포기하고 중소기업 계약직이라도 알아보았지만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결국에는 생활비라도 벌기 위해 헤어숍에 들어가 보조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샴푸만 하던 자리에서 점점 기술을 익히고 주말마다 미용학원에 다니며 국가 자격증도 따냈습니다. 그렇게 28배 은행 대출과 적금을 털어 서울 북쪽 변두리에 작은 피부관리실을 열었습니다. 이후 시대 변화에 따라 네일숍을 열고 다시 헤어숍으로 전환하며 20년 가까이 미용인으로 살았습니다. 고객이 끊긴 적은 거의 없었지만 장사라는 게 쉬운 건 아니었습니다. 새벽에 나와 밤늦게 들어가는 날이 일상이었고 손끝은 굽고 허리는 만성 통증에 시달렸습니다. 그래도 내 손으로 먹고 산다는 자부심만큼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모은 돈이 약 1억 6천만 원. 다른 사람에게는 적은 금액처럼 보일 수 있지만 김미자에겐 이 돈이 삶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찾아오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손님이 절반 이하로 줄었고 월세를 내고 나면 손에 남는 돈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불안감이 점점 커져가던 어느 날 김미자는 우연히 휴대폰으로 부동산 앱을 보다가 청암 3단지 아파트 매물을 보게 됐습니다. 노원은 늘 조용하고 정돈된 동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중계동은 학군과 교통, 생활 인프라까지 고루 갖춰진 지역이었고 이 아파트는 단지 구성도 좋고 2000년대 초반 준공이라 노후화도 덜한 편이었습니다. 무작정 지도를 켜고 근처를 걸어봤습니다. 생각보다 공기가 좋았고 단지는 깨끗했고 사람들도 조용했습니다. 시장이 가까워 장 보기도 쉬웠고 보건지소와 도서관까지 있어 자취 혼자 하는 중년 여성에게 나쁘지 않은 조건이었죠. 한 바퀴를 돌아 나온 날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이곳이라면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 며칠을 고민하다 결국 언니 김유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나 진짜 여기 사고 싶어. 근데 돈이 부족해. 언니는 처음엔 말렸습니다. 무리하게 집을 사는 것보단 그냥 전세나 반전세로 살라고 조언했죠. 하지만 김미자의 말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언니, 난 전세로만 살고 싶지 않아. 한 번쯤은 내 이름으로 된 집에서 살아보고 싶어. 결국 언니는 조건을 걸고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김미자 이름으로 대출은 이미 받았고 부족한 금액을 저축은행에서 언니 명의 근저당으로 빌려 채웠습니다.
그렇게 2020년 여름 6억 8천만 원의 계약을 체결했고 이듬해인 2021년 2월 등기를 마치고 정식 소유주가 되었습니다. 그날 김미자는 라면 한 개와 식빵 한 봉지를 사와 새 아파트 싱크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수건을 바닥에 펴고 앉아 조용히 혼자 한 잔을 마셨습니다. 눈물이 조금 났지만 그건 슬픔이 아니라 벅참이었습니다. 평생 남의 집만 전전하다 드디어 내 집이 생겼다는 감정은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새 아파트에 들어간 뒤엔 작은 인테리어도 직접 손봤습니다. 타일 색도 고르고 조명도 바꾸고 옷장도 준 거지만 마음에 드는 걸로 골랐습니다. 이 집은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그녀가 지난 20여 년을 쏟아부어 얻은 삶의 증표였습니다. 김미자는 말했습니다. 이 집은 내 피와 시간으로 산 집이에요.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팬데믹의 여파는 생각보다 훨씬 길었습니다. 김미자의 가게는 단골 위주로 돌아갔기에 한번 끊긴 고객의 발길은 좀처럼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마스크를 벗지 못하던 그 시절 얼굴을 만지는 일 자체를 꺼리는 분위기였고 예약은 줄어들었으며 수입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하루 12시간 일해도 들어오는 수입은 예전의 절반에 미치지 못했고 그녀는 밤마다 계산기를 두드리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게만으론 생활이 어려워지자 김미자는 새벽 배송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밤 10시에 나가서 아침 6시에 돌아오고 오후엔 다시 숍을 열었습니다. 손목엔 늘 파스가 붙어 있었고 체중도 5kg 가까이 줄었습니다. 청소 대행 알바도 겸했지만 그걸로는 한 달 120만 원이 넘는 이자를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은행 이자는 연체되었고 저축은행에서도 이자 납입이 밀리자 경고장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연체가 2달을 넘기자 저축은행 담당자라는 사람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지금이라도 일부 상환을 하시죠. 아니면 신용불량 등록됩니다. 냉정한 말투 뒤에 숨어있는 법적 압박감이 김미자의 가슴을 눌렀습니다. 언니 김유정에게 도움을 청해보려 했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고 문자에도 답이 없었습니다. 한때 함께 웃으며 도와주겠다던 언니는 그녀가 힘들어지자 그저 문서상의 보증인으로만 남았습니다. 2023년 여름 그녀의 우편함은 채권 추심 고지서로 가득 찼습니다. 하루는 전기요금까지 밀려 전등이 꺼졌습니다. 깜깜한 싱크대 앞에서 김미자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그냥 전세로 살았더라면 하루에도 몇 번씩 그 말을 삼키며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무엇보다 무서운 건 이 상황을 같이 이야기할 사람 하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고립감이 불안을 삼키고 불안이 다시 몸을 망가뜨렸습니다. 2024년 2월 결국 법원에서 임의 경매개시 결정이라는 글자가 찍힌 등기 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흰 봉투를 손에 든 채 현관 앞에 멍하니 서 있다가 한참이 지나서야 조심스레 봉투를 열었습니다. 법률 용어로 가득한 종이 속 김미자는 그저 이 집은 이제 내 것이 아니구나라는 사실 하나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경매라는 건 뉴스에서나 보던 일인 줄 알았는데 그녀는 종이를 접고 천천히 방 안에 앉았습니다. 몇 달 뒤 집은 법원 경매를 통해 낙찰됐습니다. 낙찰가는 5억 초반대였고 이미 설정돼 있던 금융기관들의 근저당권 배당금으로 대부분 소진되었습니다. 남은 금액은 100만 원도 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김미자가 이 집에 넣었던 전 재산 1억 6천만 원은 단 한 푼도 되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돈도 희망도 믿음도 모두 사라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법원에서 마지막 확인서를 받은 뒤 그날 오후 짐을 꾸렸습니다. 작은 여행용 가방 하나. 거기엔 소금 몇 벌, 수첩, 가위, 그리고 오래된 드라이기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김미자는 고시원 입구에서 신발을 벗으며 잠시 주저했습니다. 좁은 복도를 지나 작은 방문을 열었을 때 아파트 처음 입주하던 날의 설렘과는 전혀 다른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쓸쓸했지만 이상하게도 끝이라는 감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조용히 침대에 앉으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밥은 가스레인지에 직접 올려야 했고 샤워는 공동욕실에서 해야 했지만 적어도 이곳에선 연체 독촉장이 날아들지는 않았습니다. 이따금 청암 3단지 근처를 지나게 되면 그녀는 고개를 들어 예전 아파트를 바라봤습니다. 저기 살았었지 그렇게 혼잣말을 하고 잠시 숨을 고른 뒤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내 집은 사라졌지만 내 삶까지 함께 무너뜨릴 순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시장에서 김치를 사고 오래된 미용 도구를 꺼내 들여다보며 다시 시작할 준비를 했습니다. 몇 달 후 재래시장의 작은 미용실에서 파트타임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주인은 친절했고 손님들도 순박했습니다. 오래된 가위와 빗을 다시 손에 쥐고 고객의 머리를 손질하며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감각이 되살아났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과 반찬을 나누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눴고 밤이면 작은 노트에 하루 있었던 일을 짧게 써 내려갔습니다. 크진 않지만 분명 살아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무너진 건 집 한 채였지 내 인생이 아니었어요. 김미자는 그렇게 말하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집은 잃었지만 사람과 기술은 그녀 곁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다시 살아갈 힘이 된다는 걸 김미자는 하루하루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손끝에서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도 오붓하세요. 감사합니다.